테슬라의 공격적인 가격 인하가 부메랑으로 돌아오게 된 걸까요? 전날 장마감 후 부진한 실적을 발표했던 테슬라의 영향으로 빅테크 전반이 부진한 흐름을 보였는데요. 경제 지표들은 경기 침체를 가리키고 있고 또 연준의 긴축 우려가 커지면서 투자 심리 역시 위축이 됐습니다. 때문에 간밤 뉴욕 증시는 일제히 하락 마감을 했는데요. 어떤 일들이 있었는지 김태수 위원님과 함께 자세히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간밤 증시 어떻게 보셨을까요? 네, 아무래도 자동차 얘기를 안 할 수가 없죠. 자동차 쪽 불황에 대한 얘기를 할 수가 있고, 그리고 인플레이션을 좀 진정시키기 위해서 이제 금리 인상에 대한 얘기가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이게 또 이제 시장에 5월달 이제 며칠 안 남았기 때문에 좀 불안한 심리를 만들었습니다. 스페이스X가 지난밤에 잘 날아가다 폭발을 했어요. 시장도 굉장히 불안감을 갖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알피온 파이낸셜 쪽에서는 나오는 게 지금 모두가 숨을 죽이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을 정도로 굉장히 좀 예민하게 그렇게 반응들을 하고 있습니다. 테슬라가 지금 1분기 이익이 떨어졌죠. 마진이 20% 아래로 떨어진 거는 사실 굉장히 시장에서는 성장성에 충격을 줄 수 있는 그런 부분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 가지고 지금 브리핑닷컴 쪽 뭐 얘기 나온 것들이 뭐냐면은 더 넓은 시장으로 이게 확산될 수 있다. 자동차 전반에 대해서 좀 확산될 수 있다. 뭐 이런 얘기들을 했습니다. 경제지표 관련해서 주간 실업수당 청구 건수가 24만 5천 건 예상보다 높게 한 5천 건 높게 나왔습니다. 지금 블룸버그 쪽에서 나온 게 노동시장이 둔화될 조짐을 보이고 있다. 연준에서는 반길 수 있는 뉴스지만 시장에서는 반갑지 않은 그런 뉴스입니다. 그리고 주택 판매 같은 경우에도 지금 보면 예상치에 좀 못 미치는 2.4% 후퇴하는 마이너스되는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컨퍼런스 보드에서 경기 선행지수가 1.2% 했다라고 나왔는데 2020년 11월 이후에 최저치를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이제 메스터 클리블랜드 이제 그 연준 총재가 나와가지고 메스터가 이제 한 얘기가 뭐냐면은 정책 금리가 5% 이상 올라갈 거다. 아직 더 많은 그런 금리 인상을 앞두고 있다.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해서 단순히 5% 넘는 수준에서 끝나지는 않을 것이다라는 뉘앙스로 얘기를 했습니다. 시장에서 이제 유가가 좀 하락을 했어요. 지금 오펙 플러스 감산으로 이제 유가가 쭉 올라왔었는데 거기에 갭이 기술적 차트를 보시면 이제 갭이 좀 생겼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데이 트레이더들이 이제 굉장히 좀 불안감을 많이 가지고 있었다. 그 갭을 메우는 과정으로 진입을 했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전반적으로 유가 어떤 수급에 의해서 조금 조정을 받는 그런 모습들을 보였고, 부채 한도 얘기를 또 안 드릴 수가 없는 게 JP모건 쪽에서 부채 한도가 이제 쟁점이 될 거다. 이제 금리 인상 FOMC 금리 인상 끝나자마자 바로 부채 한도가 쟁점이 될 거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골드만삭스와 시티 쪽에서도 보면은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빠르게 쟁점화될 수 있다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것이 위험이 사소한 게 아니다, 좀 중대한 위험이다라고 그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시간이 갈수록 실적 외의 변수들도 시장에 좀 많이 영향을 미치는 모습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도 이제는 좀 챙겨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전기차 부문에서의 불황, 그리고 추가 금리 인상에 대한 우려로 인해서 흔들렸던 간밤 뉴욕 증시 상황 확인해 봤습니다. 그럼 종목별 이슈들도 확인을 해볼게요. 먼저 실망스러운 실적으로 인해서 큰 하락세를 나타낸 AT&T 소식부터 확인해 볼까요? 네, AT&T가 전년 동기 대비 매출 20% 감소를 발표를 했습니다. 순이익 같은 경우에도 지금 60센트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시장에서 또 하나 주목을 했던 거는 현금이 너무 많이 줄었어요. 28억 달러에서 10억 달러로 전년 동기 대비해서 이렇게 빠르게 줄어드는 모습을 보였는데 절반 이상 줄어드는 그런 모습을 보였죠. 그러면서 시장의 어떤 그 성장성이라든가 안정성 측면에서 좀 타격을 받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러면서 주가가 10%나 하락을 했고요. 그리고 스냅 얘기가 나왔어요. 스냅의 챗봇, 요 인공지능을 갖다가 이 소셜미디어 상에서 지금 무료로 개방을 하겠다. 마이 AI라는 이 서비스를 무료로 개방을 하겠다라고 보고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지금 다들 사실 좀 조심하고 있는 부분이거든요. 왜냐하면 검색 결과가 아직까지 원만하게 잘 나오고 있지 않다. 이렇게 평가가 되고 있어가지고 이걸 잘 이제 좀 적극적으로 하진 않는데 다만 기술적 우위만 계속 내세우는 상황인데 스냅이 가장 먼저 나서가지고 지금 실제 서비스를 진행을 하는 이런 상황들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시장에서는 검색 결과에 대한 어떤 기술적인 우려가 조금 부정적으로 나오고 있어가지고 그러면서 이제 주가가 마이너스 7.6%나 하락하는 모습 보였고 아메리칸 익스프레스 같은 경우에도 이제 월스트리트에서 예상했던 부분 실적들을 놓쳤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난 밤에 이제 지방은행들 중심으로 조금 금융주들이 그래도 조금 잘 버텼기 때문에 많이 떨어지지 않고 마이너스 1%대에서 하락을 했습니다. 오랜만에 카지노 얘기 나왔습니다. 라스베가스 샌즈라는 이 카지노 회사 마카오에서 주로 사업을 한다라고 해서 이제 중국 관련주로도 많이 알려져 있는데 전년 동기 대비해가지고 수익이 3배나 증가를 했다라는 소식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주식이 이제 중국 시장이 경기가 회복되는 게 생각보다 빠르진 않지만 그래도 여행 산업을 활성화시키면서 마카오의 어떤 카지노나 이런 쪽에서는 그래도 잘 올라가고 있다, 회복이 잘 되고 있다는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리고 이리디움이라는 회사가 있습니다. 이리디움이라는 회사가 있는데 이 회사가 퀄컴하고 파트너십을 맺어가지고 양방향 어떤 그 통신 서비스들을 새롭게 제공을 한다 이런 소식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시장에 최근에 이제 좀 침체되어 있는 그 통신 시장인데 좀 새롭게 좀 바람을 불러일으키려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앞으로 이제 수익도 굉장히 뭐 10% 이상 성장을 할 것이다. 이렇게 발표를 하면서 좀 주가가 상승을 했습니다. 그리고 오랜만에 신규 상장 회사가 있습니다. 유파워 리미티드라는 회사가 신규 상장했습니다. 중국 쪽의 배터리 회사인데 이 회사가 이제 신규 상장하면서 장중에 한 800% 이상 급등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장 마감할 때는 한 600%대에서 6배나 상승을 하면서 그렇게 마감을 했습니다. 테슬라 얘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테슬라가 지금 쉽게 말해서 궁지에 몰려 있다라는 표현이 딱 맞습니다. 시장에서 그렇게 헤드라인이 좀 나오는 모습을 보였는데 지금 일론 머스크가 나와가지고 한 얘기가 마진이 얼마나 될지 말하기 어렵다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일론 머스크가 살짝 이렇게 좀 유머러스하게 잘 넘기는 그런 스타일의 화법을 구사하는데 이렇게까지 얘기하면서 별로 재미없는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시장에서는 불안감이 더 커지는 이런 상황이었고 그리고 테슬라의 순이익이 지금 한 7억 달러 정도 감소를 하다 보니까 시장에서는 그런 부분들이 이제 가격 인하로 인해서 이게 다음 분기에는 더 심해지겠구나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목표가를 막 하향하는 이런 기관들이 나왔는데 제프리 같은 경우에는 250달러에서 230달러로 낮췄습니다. 매수 등급은 그대로 유지를 했지만 목표가를 20달러나 낮췄고 구겐하임 같은 경우에서도 지금 보면은 궁지에 몰려있는 그런 상황이다. 이렇게 좀 안 좋게 평가를 했습니다. 그리고 웹부시 얘기를 안 할 수 없죠. 웹부시의 댄 아이브스 이분 되게 유명하죠. 저도 계속 이제 많이 말씀을 드렸는데 목표 주가를 10달러 정도 낮춰서 215달러로 이렇게 측정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나왔던 얘기가 전반적인 지금 자동차 이 시장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그래가지고 최근에 이제 전통적인 이제 생산 라인을 갖고 있던 그런 회사들이 이제 전기차 라인을 추가를 했는데 포드라든가 GM 이런 회사들이 모두 한 4%대 하락을 했고 그리고 또 전기차 기업들 리비안이라든가 니오 같은 회사들도 있죠. 이런 회사들도 전체적으로 하락세로 보였습니다. 근데 이게 단순하게 미국에서도 끝나는 게 아니라 글로벌한 시장에 영향을 미치는 게 유럽 쪽에서도 지금 르노 같은 경우에는 실적이 좋았음에도 불구하고 마이너스 8%나 하락을 했고요. 그리고 뭐 크라이슬러라든가 GB라든가 이런 브랜드를 갖고 있는 그 스텔란티스라는 회사 있죠. 이 회사도 5% 이상 하락을 했습니다. 그리고 독일 쪽에서도 BMW나 메르세데스라든가 이런 회사들도 마이너스 3%대 하락하는 모습 보였고 이런 어떤 그 상황들을 봤을 때 기관들에서 평가하는 거는 테슬라에만 국한된 얘기가 아니고 앞으로 가격 인하가 더 진행되면서 더 많은 상황들이 시장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전기차 시장의 흐름에 대해서 우리가 조금 더 신중하게 접근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 됐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우리가 차트 보면서 한번 설명을 했었는데 그때 이제 테슬라 차트 보면서 우리는 200달러 이상에서 이제 이 정도면 됐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차트 보시면은 추세선 완전히 꺾어가지고 하향 이탈해버리는 그런 모습 보이면서 볼린저 밴드 강하게 아래쪽으로 밀고 있기 때문에 지금 상황에서는 단기 급등 노리고 V장 패턴 노리고 이렇게 들어가는 거는 굉장히 위험할 수 있다라는 거 명심하시고 테슬라를 좀 더 지켜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마진율 하락으로 궁지에 몰린 테슬라 소식까지 확인해 봤습니다. 그럼 섹터 종목별 흐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른쪽 상단의 코스트코 등 필수 소비재를 제외한 대부분의 섹터들이 하락을 했습니다. 테슬라가 무려 10%가량 하락을 하면서 부진하자 마이크로소프트, 애플 그리고 엔비디아 등 빅테크주들이 전반적으로 하락세를 나타냈습니다. 유가 하락세 에너지 섹터도 약한 흐름을 보였고요. 또 부진한 실적을 보인 AT&T를 비롯한 통신주들도 부진한 흐름 나타냈습니다. 전날 예상치를 웃도는 실적을 발표한 램리서치의 경우에는 7%가량 상승했는데요. 오늘 살펴볼 종목으로는 페이팔을 가져오셨어요. 그 이유가 뭘까요? 페이팔이 그동안 굉장히 많이 소외되어 있습니다. 그 페이팔이라는 회사를 저도 예전에 굉장히 좋아했던 회사고 투자도 많이 했던 회사인데 지금은 굉장히 소외되고 그리고 주가도 많이 떨어지는 회사입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헤지펀드가 지금 보면은 지난 연말 기준으로 한 115개 정도의 헤지펀드가 여전히 매수 포지션을 취하고 있는 그런 모습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제 시장에서 우려하는 부분들이 경기 침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좀 우려를 합니다. 당연히 전자상거래 쪽은 소비라든가 경기 침체와 밀접한 관계가 있기 때문에 회사 측에서도 이런 부분들은 많이 우려를 하고 있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보면은 팬데믹 이전과 비교했을 때 활성화되어 있는 계정이 약 한 43%나 증가를 했습니다. 4억 3,500만 개나 계정이 있고요. 저 역시도 페이팔 계정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시장에서 이제 그 애플페이라는 거에 대해 가지고 사실 상당히 우려를 표명을 하고 있어요. 근데 이제 저는 이 부분을 조금 다르게 생각해서 기회가 될 수 있다라고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왜냐면은 애플페이가 지금 시장에서 예측을 하는 게 올해 해가지고 한 40억 달러 정도의 어떤 시장을 만들 수 있다. 이렇게 지금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애플페이의 등장으로 인해서 애플을 사람들이 자연스럽게 사용하게 되면은 전자상거래 쪽에 다양한 서비스를 사람들이 많이 이용할 수 있기 때문에 좀 더 시장을 확산시키는 매출을 올릴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회사의 어떤 지금 상황들을 보면은 전체적으로 주가나 이런 것들이 지금 조금 이제 바닥권에서 등락을 보이고 있는 그런 모습이고, 그리고 실적이나 이런 측면을 봤을 때 앞으로 5월 8일 날 실적 발표를 앞두고 있습니다. 지금 주당 EPS 같은 경우에는 지금 한 1달러 9센트 정도 예상을 하고 있는데, 이것도 이제 전년 동기 대비했을 때는 한 23% 정도 증가할 것이고, 그리고 매출 같은 경우에도 한 7.5% 정도 증가할 것으로 그렇게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2023년 전체 기간을 봤을 때는 앞으로 순이익이나 이런 매출이나 이런 것들이 18% 정도, 그리고 매출이 6% 정도 이렇게 증가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고, 현재 퍼가 15배, 16배 요 정도에서 지금 형성이 되고 있는데 업계 평균이 41배예요. 굉장히 낮게 형성돼 있죠. 그리고 PEG 비율 요새 많이 봅니다. PEG 비율 같은 경우에 0.91, 업계 평균이 1.7인데 절반 정도로 지금 저평가되어 있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회사의 이제 어떤 재무 구조나 이런 것들을 봤을 때 전체적으로 시장 기대치를 잘 맞추고 있는 모습, 하지만 매출 늘면서도 수익이 떨어지는 모습 때문에 주가가 좀 불안하게 흐르고 있었다는 거, 그리고 최근 들어가지고 기관 투자자들이 적극 매수 쪽의 의견이 강하게 좀 늘어났다라는 부분이 좀 주목할 만한 그런 이슈가 되고, 이 회사를 우리가 2월 7일 날 방송을 했습니다. 그때 이제 차트 그리는 거는 기준선들은 변하지 않는다라고 말씀드렸죠. 그대로 쭉 이어지는데, 그때 이제 봤던 게 새로운 모멘텀이 나타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적극적인 매매를 할 수 없다. 이제 그렇게 저희가 분석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차트 상황 보시면은 가격은 75달러 기준으로 밴드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경기 침체가 너무 심각하게만 안 온다면은, 요런 적당히 넘어가 준다면은 하반기쯤 해가지고 실적 모멘텀이 다시 돌아올 것으로 그렇게 기대를 하고 있고, 73달러 아래에서는 분할 매수 가능한 구간으로 진입한다라는 거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손절매는 지난번 저점 수준이 68달러 정도 잡고, 목표가 장기적으로 봤을 때 내년까지 이렇게 보게 되면은 103달러까지도 충분히 기대할 수 있지 않나, 그렇게 보여집니다. 주목해볼 만한 종목으로 페이팔 가져오셨는데요. 73달러 아래에서 분할 매수를 해서 장기적으로 목표가 103달러 보며 대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김태수 위원님과 함께했습니다. 오늘도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